네, 안녕하세요. 감자룡입니다. 제가 10만 유튜버 시골지님께 무료 나눔 이벤트로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을 받았는데요. 쪽이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챕터는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행복을 누리시는 인성도 고루 갖추신 시골지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택이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형벌이다.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메뉴가 바로 아무거나다. 그러나 선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습관적 고육지책으로 아무거나를 남발하고 있다면, 음식뿐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 같은 도피성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아무거나라면 답은 둘 중 하나다. 내공이 아주 깊은 사람이거나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에 관한 천재다.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관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일들, 싫어하는 장소들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 둔재들은 싫어하는 것에 관한 천재다.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어도 하기 싫은 것은 많다.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 라고 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물으면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최근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일수록 좋아하는 것을 많이 적었을 뿐 아니라 범주도 다양했다. 또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아주 구체적이었다.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은 한적한 버스나 기차에서 노래 들으며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적는 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을 매우 어려워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적게 했는데도 말이다. 행복한 사람들이 머릿속이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차 있다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빨리 고르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지능이 뛰어난 천재들만 길러낼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천재들을 길러내야 한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다분히 후천적이다.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면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자식의 학벌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잔고다. 저는 이 챕터의 글을 읽고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힘든 순간, 어려움이 분명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아픔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아픔보다는 다시 일어나기가 쉽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는 배움과 깨달음은 나를 성장하기 위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안 해야 하는 일들을 알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이 하라는 것이 아닌,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나눌 챕터는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그는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다. 새해 결심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으로 봐서 결심이란 걸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다. 작심삼일의 패배감을 일생 동안 맛보았기 때문일까? 새해 결심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산과 바다로 달려가는 무리에 대한 냉소 때문일까? 도대체 왜 그는 새해라는 뚜렷한 분기점에서 애써 태어나지려 하는가? 아드레날린이 뿜어내는 희망으로 모두가 들떠있을 때
그는 왜 특별한 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까? 그가 새해 결심을 안 하기로 한 이유는 새해 결심이 주는 부작용 때문이다. 새해부터 잘하자는 결심과 새해부터 잘하면 된다는 위안을 핑계 삼아 12월의 남은 며칠을 쉽게 보내버리는 부작용, 마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를 외치며 오늘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처럼 새해 결심은 12월의 남은 날을 대충 살아도 되는 날로 전락시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꽁돈이라는 이름이 붙은 돈을 쉽게 써버리듯이 12월의 끝자락에 꽁날이라는 이름을 붙여 쉽게 흘려보내는 부작용이 있음을 알아버린 것이다.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 그는 1월 1일에도 평소처럼 아침 산책으로 하루를 연다. 새해 결심을 하는 그의 친구는 전날 늦게까지 새해 맞이 의식을 치르느라 새해 첫날부터 늦잠을 잔다.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 그는 12월 31일 밤에도 평소처럼 책을 읽지만 새해 결심을 하는 그의 친구는 새해 결심 리스트를 만드느라 밤을 새운다. 그가 깨달은 더 심각한 부작용이 또 있었다. 작심삼일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새해 결심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새해 결심이 지난해에 저지른 가오와 나태를 반성도, 처벌로 없이 용서해주는 셀프 면죄부로 작동한다는 점을 통렬하게 깨달았다. 우리는 셀프 사면을 남발해 성찰도 없고 처벌도 없는 무법의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시작에 발맞춰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한 철학자의 가르침을 드먹이지 않더라도 살아온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성찰과 결심은 인간만이 지닌 특징이 아니던가. 문제는 새해 결심이 일으키는 부작용에 있다. 마음의 작동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일부러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하루에 대한 결심을 할 뿐이다. 새해 결심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자기 중심적 결심에서 타인 중심적 결심으로, 마음에 관한 결심에서 행동에 관한 결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년 무죄다. 이제 21년도의 끝자락이 보이고 22년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들이네요. 22년도에는 하루하루의 결심, 타인 중심적 결심, 행동에 관한 결심이 되는 해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집중하다 보면 각자 하고 계신 현장에서 전문성을 띠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22년도에도 오늘에 집중하는 감자룡이 될까 합니다. 시골지님의 무료 나눔 이벤트 덕분에 이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책의 내용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 나누는 방법과 받는 방법을 아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